이번 영상에서는 상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도는 상태, 즉 조건에 따라서 시스템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과 현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의 전환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상태도는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데 유용하고요. 시스템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태도는 플로우 차트의 if 조건과 다를 것이 없는데요. 다만 상태도를 그렸을 때 더욱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태에 영향을 받는 메시지가 여럿인 경우와 과거의 상태가 현재에게 영향을 주거나 현재의 상태가 미래에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상태에 영향을 받는 메시지가 여럿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자동 판매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발생하는 메시지가 동전 투입, 반환 요청, 상품 선택 세 가지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 판매기를 여러 개의 객체로 나눠서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이 메시지는 한 객체에서 다른 객체를 호출하는 메소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환 요청의 경우에는 동전이 동전통에 없다면 반환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데에는 조건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동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문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상태도가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상태도를 이용해서 상태 패턴을 적용한 코드를 작성해보면 대부분의 복잡한 문제를 보다 쉽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검은 동그라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전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동전 투입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품 선택 상태로 이전할 수 없는 것이죠. 동전이 있은 상태에서는 반환 요청도 가능하고 상품 선택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각 상태에서 어떤 메시지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메시지는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지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를 코드로 표현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가 길어서 파트별로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기억하는 스테이트 필드가 있고요. 다이어그램에서 보았던 동전 투입, 반환 요청, 상품 선택 이렇게 세 개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초기 상태는 동전 없은 상태입니다. 이제 자동 판매기 객체는 상태도에서 설계한 모든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상태에서 각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만 고민하면 되는데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동전 없은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동전 투입 메시지를 받으면 동전 있은 상태로 상태를 변경하게 됩니다. 동전 없은 상태에서는 반환 요청과 상품 선택 메시지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발생시키던가 오류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전체의 흐름을 먼저 설계한 이후에는 전체의 흐름보다는 하나의 상태에만 집중해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상태들도 유사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서 주석 처리를 검색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자를 하나씩 읽어가다가 슬러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하나를 더 읽어보니 다시 슬러시가 나왔다면 주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외의 문자라면 방금 전에 읽었던 문자는 나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의 상태가 이전 상태에 영향을 받는 문제를 다룰 때에도 상태도가 더욱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석 처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정도라면 현재의 위치에서 두 문자를 읽어서 비교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태를 다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들이 이전 또는 앞으로 발생할 상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상태도를 통해서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는 주석을 찾는 상태도를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각 상태에서 메시지에 해당하는 문자가 입력되었을 때 어떤 상태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스위치문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동적 설계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